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병의 명칭을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한대로 코비드-19, 코비드-19라고 하기로 우리가 통일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코비드-19, 19라고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나 혹은 그로 인한 어떤 의학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와 있는 지금 코비드-19 이거 확진해서 치료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 병원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많은 케이스 중에서 이걸 뽑은 이유는 요즘 많은 환자들이 그래요. 야, 요즘 내가 독감에 걸린 게 아닌가? 혹시 이게 그러한 그 코비드-19 아니냐? 이런 불안증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이게 단순한 감기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심각한 독감이나 아니면은 정말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코비드-19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세인지 그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퍼를 특별히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게 52세 대만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중국 우한에 있었대요. 중국의 우한에 있다가 1월 20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 이제 그 고국에 그러니까 즉 대만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같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중 한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이제 이 환자가 그걸 알죠. 그러니까 야, 혹시 이러다 나도 이거 폐렴에 감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대만에 도착하고 나서 5일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열이 발생했대요. 열이 발생했는데 내가 같이 타고 온 그 비행기에 그 어떤 사람이 이거 양성 판단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간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그 코비드-19에 걸린 게 아니냐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의 칩 컴플레인 주 증세는 열밖에 없었어요. 기침도 없었고 콧물도 없었고 인후통도 없었고 설사도 없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폐렴이라고 그러면 열이 있고 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침을 굉장히 중요한 폐암의 증세로 보는데 폐렴의 증세로 보는데 이 환자는 기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엑스레이에 좌측 폐를 침범하는 이러한 폐렴 소견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바로 입원을 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바로 대만에서 5번째로 확진을 받은 바로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도 폐렴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은 이 의사들이 오셀타미비어라고 하는 이거는 원래 그 타미플루라 해서 지금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독감 치료제잖아요. 오셀타미비어를 썼고 레보플록사신을 썼어요. 레보플록사신은 퀴놀론 계열의 플루오로퀴놀론 계열의 항생제거든요. 폐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레보플록사신을 썼어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타미플루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험적인 치료, 엠피릭 트리트먼트라고 그래요. 즉 의사의 판단하에서 비록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항생제도 썼고 그리고 본래는 이게 독감 치료제지만 오셀타미비어를 투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 보니까 이 환자 상태가 상당히 좋았대요. 먼저 그 산소 치료를 안 받았대요. 여기 분명히 엑스레이를 보면 양쪽 폐를 침범해서 이 정도면은 보통 저산소증이 와서 중환자실 가고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산소 치료를 전혀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상태가 좋았는데 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비로소 기침이 시작이 되고 콧물이 나오고 인후통이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시작했죠? 폐렴인데 엑스레이는 분명히 폐렴인데 이 병원에 첫날 입원한 날 기침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 열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침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5일이 지나서 비로소 바이러스 독감 증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인후통.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바로 열. 자, 오늘날 이게 정말 심각한 독감인지 단순 감기인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이탈 사인 한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랄까 공항이나 이런 데서 심지어는 어떤 그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열을 다 잰대요.
예, 그만큼 열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침을 안 해도 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뭔가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구나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번이 이제 또 중요해요. 이분의 남편이 있었어요. 예, 같은 대만 사람이고, 예, 이 남편이 이제 부인과 떨어져 있다가 1월 20일 날 만났죠. 그런데 1월 25일 날 이 부인이 병원에 갔잖아요. 열 때문에. 근데 이 남편이 같이 병원에 따라갔는데 병원에서 그랬대요. 나도 좀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이분의 치 컴플레인 주 증세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열도 없었고 기침도 없었고. 딱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콧물 나오는 거였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콧물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증세가 없었고 콧물밖에 없었는데 바이러스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이 또 대단한 게 이거 보통 의사들 같으면 열도 없고 뭐 콧물 뭐 부인하고 뭐 접촉 뭐 그런 만난 적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땐 집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원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이 의사가 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켰어요. 콧물밖에 없는 환자를 입원을. 야, 그래서 난 참 이거 참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부분 병원 같으면 ER에서 열도 없고 콧물 그냥 집에 가시고 혹시 뭐 나중에 기침하거나 열 나면 그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원을 시키고 조사를 하니까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입원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증세가 나타났는데 머슬 통증, 열도 없었고 그냥 이 근육만 아팠대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아무 약도 안 줬대.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보기만 했대요. 부인은 아까 오셀타미비어 항바이러스 약에다가 레보플록사신 항생제까지 줬는데 이 남편은 그냥 콧물 나오고 그냥 몸이 좀 이렇게 아팠대요. 그냥 근육이 쑤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대요. 소위 말하는 서포티브 케어죠. 뭐 타일레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서포티브 케어 그냥 지켜보기만 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 병이 증세가 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단순한 콧물로만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근육통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바이러스, 아주 그 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안 왔나 알 수 있는 열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근육통이다. 그냥 삭신이 쑤신다 그래요. 이유 없이. 막 다리가 막 아프고 앉아있는데 막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아. 막 여기저기가 쑤신데 딱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무슨 뭐 관절이 아픈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근육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록 열이 없어도 근육통이 있다면은 플러스 가벼운 뭐 감기 증세 아무거나 좋아요. 뭐 콧물, 뭐 가벼운 기침, 예, 자 바이러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독감이나 아니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의심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증세를 저는 꼽으라면은 열, 그다음에 근육통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걸 보고 이제 시스테믹 심텀이라고 그래요. 전신 증세가 나타나면은 일단 바이러스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아까 이 그 여성의 남성 그 남편처럼 별로 아무 증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임프레션을 받았냐. 이 바이러스가 사람마다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그 발현 정도가 다 틀리구나.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바이러스가 아주 가벼운 감기 정도. 아니 살다 보면은 콧물 나올 수 있고 근육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뭐 독감, 뭐 감기 정도로 볼 수 있는 TV 보니까 뭐 그냥 별로 뭐 치료 안 했던데 보니까 그냥 건강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갔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부인처럼 양쪽 폐에 그런 폐렴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다 치명적인 건 아니고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건강 정도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유전적인 그 팩터가 있는 것 같아요. 즉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몸의 면역 기능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게 오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폐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몸이 면역 기능이 이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간단한 감기같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TV를 잠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냥 그런 뭐 가볍게 지나간 사람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해서 섣부른 낙관론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공포심을 조장하더라도 이것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더 검역과 부지런하게 이러한 증세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너무 걱정을 했구나 라고 자꾸 섣부른 낙관론을 피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한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예, 사람에 따라서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누가 치명적이고 누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나이나 흡연력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고열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다면 즉각 의사를 보시고, 저는 요즘에 어떻게 치료하냐면, 요즘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신종 독감인지 뭐 이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굉장히 안전해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거쳐서 여행자들, 외국인들 14일 이내에 중국에 경유한 적이 있으면 아예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좀 뭐 외교적인 마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잘 조치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뉴욕에서 어떤 그 의심 환자가 있었는데 음성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있는 뭐 플러싱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 이게 독감인지 바이러스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DNA 검사 다 의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여기 논문에 나온 것처럼 사실 저는 이 논문 보기 전부터 레보플록사신, 타미플루, 그 오셀타미비어 항바이러스와 항생제를 같이 쓰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지 바이러스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왜 항생제 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 질문을 오늘 답을 해드릴게요. 항생제가 이 신종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을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때문이 아니고, 항생제가 갖는 면역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생제가요, 그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그 항생제 중에서 아지스로마이신이라고 있거든요. 폐렴 환자들한테 보통 병원에서 그 3세대 세파에다가 이제 그 아지스로마이신 같이 많이 주잖아요. 근데 보통 그 주는 이유가 원래 교과서에는 무슨 비전형적인 폐렴, 에이티피컬 뭐 뉴모니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임상에서 그 마크롤라이드 아지스로마이신하고 아까 이 논문에 나온 레보플록사신 많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이것이 그 사이토카인 폭풍을 좀 막아주고 면역 기능을 갖다가 좀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비록 바이러스로 시작했지만 우리 몸에 병균들이 많이 컬러나이즈, 즉 문제는 일으키지 않지만 많은 병균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 상피세포가 이제 약해지고 방어력이 약해질 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컬러나이즈된 그런 균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75세 당뇨 환자 어떤 노인이 왔다, 고열에 기침이 있고 엑스레이는 클리어하다, 저는 무조건 타미플루 하고 레보플록사신 투여합니다. 동시에 투여합니다. 물론 바이러스라도 저는 투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환자를 뭐 그냥 뭐 피 검사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임상에서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와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는데, 항생제 초이스는 좀 나이가 많고 심한 환자는 레보플록사신 쓰시고, 여기 지금 NEJM에 나오는 의사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건 코비드 19 케이스에다가 레보플록사신 쓴 케이스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또 저희 같은 임상가들은 이게 진짜 플루인지, 플루를 많이 의심해. 그렇다고 우리가 플루 테스트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셀타미비어는 플루에는 굉장히 좋은 약 같아요. 그 증세 있고 나서 보통 48시간 내에 쓰면은요, 발병 기간을 짧게 해준다는 그런 임상 시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타미플루, 즉 오셀타미비어 항바이러스 약, 레보플록사신, 하이 리스크, 고위험군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좀 젊은 사람인데 좀 증세가 뭐 좀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지스로마이신 같은 거, 그거 써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은 주저하지 말고 항바이러스 약하고 항생제를 쓴다는 게 지금 제가 임상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프랙티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여기 NEJM에도 이 닥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또 요즘에는 그 에이즈 치료제 중에 일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감염병 내과 선생님들 정말 실력이 좋으시고요. 그런 약을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역시 대한민국은 정말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구나. 제가 아주 속으로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임상시험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니까 소위 말하는 신약 재창출, 오플레이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가 항바이러스 약도 쓸 수가 있고, 뭐 C형 간염 약도 쓸 수 있고, 에이즈 약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의사의 그 재량이죠. 그 판단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가 하여튼 그 의심이 되는 분들은 꼭 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몸에 근육통이 있는지 그거 꼭 체크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바로 주치의한테 연락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